다음 이슈는 글쎄요. 정치인인가요? 아닌가요? 많은 분들이 약간 혼동하지만 정치 주제로는 참 많이 나옵니다. 키워드 보겠습니다. 작가와 유튜버입니다. 요즘에 활동을 보면 한 분은 작가, 한 분은 유튜버가 됐다고 할 수 있죠. 일단 화면 좀 보겠습니다. 조국 전 장관, 조국 작가 얘기입니다. 최근에 신간 책을 하나 냈는데 이게요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그러네요. 디키의 눈물. 참 얘기가 많았었는데 뭐 제목 갖고도 참 얘기가 많았는데 현재까지 막 4만 부, 요즘 세상에 4만 부 정도 팔리면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린 거라고 하네요.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. 그런데 주요 구매자가 누구인가 분석이 된 게 있는데 40대가 30% 정도 전체 구매자에서 그리고 50대가 거의 40%, 그거 합치면 70% 정도가 40대, 50대 이렇게 구매를 했다 그러네요. 자, 그리고요. 얼마 전에 이 유튜브 방송을 뭐 녹화를 한 것 같은데 예고 방송이 하나 있거든요. 이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믿고 숭배하고 있는 신은 네메시스다. 지금은 이제 검찰이 모든 권력기관 중에서 제일 위에 선 거죠. 압도적 우위에 있는 것이 검찰 출신 사람들이 장악하도록 만들므로써 검찰공화국이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만들고 있다. 아마 저 예고편이니까 저게 좀 며칠 있다가 정식 녹화가 된 게 방송된다 그러죠. 예고 방송인데 뭐 책 내용을 아마 소개하고 어떤 주장을 좀 할 것 같은데 일단 최수영 의원님. 책 구매자가 40대, 50대가 거의 70%를 차지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대부분 구매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? 그렇죠. 이게 사실 제가 재밌는 게 40대 구매자, 50대 구매자 그러잖아요. 예.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돌려보면은 예. 가장 민주당 지지층에 가장 강력하게 응답해 주는 요 연령대 40대, 50대예요.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건 모든 여론조사 지표예요. 이건 ARS든 전화 면접이든 잡히는 게 40대, 50대입니다. 지금 예. 사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주요 지지층으로 평가하는 게 40대, 50대 연령층들입니다.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국 전 장관이 책 쓴 데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미있는 거는 10대, 20대 구매자는 1.8%에 불과한 거잖아요. 조국 전 장관이 그때 당시 뭐라 그랬습니까? 가재, 붕어, 개구리도 행복하게 만든 세상을 내가 만드는 게 우리가 좋겠다. 가붕괴 얘기했죠. 예. 우린 가붕괴가 아니라고 지금 1.8% 구매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. 당신이 말한 공정과 상식은 당신이 얘기하는 거다. 그리고 지금 등에 화살이 꽂힌 채 묵묵히 걸어왔다고 얘기하는데 예. 등에 화살을 꽂히게 한 건 당신이지 그럼 지금 법원과 검찰 우리나라가 부당하게 당신 등에 화살을 꽂았느냐 그렇게 반문하고 하는 게 10대, 20대 구매자가 1.8%라는 게 반증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국 전 장관은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고 오히려 지금 아직도 재판이 진행 중이니까 본인의 삶을 더 성찰하는 게 그게 우선이지 이 책에 대해서 자꾸 가타부타 얘기하는 거 오히려 좀 약간 오히려 더 반감을 살 수도 있는 것이다.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합니다. 얼마 전에 재판에서 직업을 부르는데 스스로 작가라고 밝혔죠. 그리고 좀 책을 집필에 뭐 열심히 해서 저 책을 하나 냈는데 이게 베스트셀러가 돼서 또 주목을 받고 있고요. 그리고 유튜브 방송에서 아마 책 내용 자세히 소개할 것 같아요. 뭐 그렇게 전망은 됩니다. 자, 그리고요. 이 따님,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는 유튜브 활동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것도 한 며칠 됐는데 최근에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서 뭔가를 판매한다고 밝힌 게 있어요.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내용 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좋은 광고가 들어와서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상품은 홍삼 제품이에요. 포장이 고급스럽고 추석 선물로 제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저는 근데 뼛속 깊이 이과여가지고 성분이 뭐가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하기는 합니다. 이 제품이 얼마나 다른 제품들이랑 다른지 알 수가 있지요, 여기서.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유기찬 변호사. 이런 상황에서 이제 딸 조민 씨가 유튜브 채널을 활발하게 하고 있어요. 본인의 어떤 일상도 보여주면서. 근데 글쎄요, 이게 아마 구독자가 많으니까 어떤 광고가 들어왔는데 홍삼 판매를 한다고 본인이 밝혔어요. 근데 결국 이것도 지지자들 상대로 판매가 되는 거 아닙니까, 그럼? 그러니까 저희 마케팅 전략 중에 그 타겟팅을 잘해야 된다. 예. 이거를 살 사람들을 잘 선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지금 뭐 그걸 체득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타겟층을 명확하게 잡은 겁니까? 그러면 이게 타겟팅이 형성이 돼 있었던 거죠. 아빠로 인해서 그 타겟팅이 형성이 돼 있고 본인이 거기에 편승하게 된 건데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조민 씨가 예전에 뭐
유튜브인가요?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했어요. 의사 자격증을 잃다 하더라도 본인의 갖고 있는 재질을 살려서 봉사활동을 좀 하겠다. 글쎄요, 이게 봉사활동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봉사활동을 또 우리 모르게 할 수는 있겠죠. 근데 본인의 말처럼 봉사활동을 통해서 본인의 자질을 살려나간다 그러면 예. 국민이 보냈던 그런 의심스러운 눈초리도 거칠 텐데 상당히 좀 낯설어요. 홍삼 판매 저게 유튜버들이 많이 하는 거긴 한데 그렇죠. 가끔 뭐 유튜브 상품 들고 뭐 판매합니다, 뭐 후원입니다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죠. 그렇죠. 근데 조국 전 장관과 조민 씨가 걸어왔던 또 받았던 혐의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해명을 안 했잖아요. 그래서 아직도 특별히 내가 잘못했다는 해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렇게 또 이익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하니까 봉사활동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자막이 이 정치화대 제작진이 자막을 달았는데 의사였던 조민 유튜브에서 홍삼 판매 왜? 의사였던을 강조를 해놨네요. 또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습니다. 박원석 전 의원님, 이 주제 마지막으로 사실은 뭐 딸 조민 씨 거는 뭐 그렇고요. 네. 조국 전 장관이 이 유시민 작가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나 찍어서 녹화해서 뭐 준비 중인 거를 이제 예고 방송을 통해 나왔는데 아마도 책 얘기를 하면서 현 정부 검찰에 대해서 강력히 비판할 걸로 보여요. 내용상을 보니까. 근데 이런 활동을 계속 할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또 조국의 강이 생기는 겁니까?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? 이거? 뭐 그런 이제 정치적 부담이나 또 그런 정치적 관측이 있을 수 있는데요. 예. 그 민주당으로서는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겠죠. 이게 다시 무슨 조국의 강에 빠지게 되면 예. 내년 총선에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 하등에 이로울 게 없기 때문에 또 거기에 정쟁처럼 붙고 논쟁이 붙고 이럴 거 아니에요? 그럼 아마도 이제 현 정부나 여당의 선거 전략은 민주당을 거기에 묶어놓고 싶은 전략이 있을 거예요. 그럼 이런 활동이 결국은 여당이 원하는 바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? 아니 이제 거기에 민주당이 그 프레임에 묶이게 되면 그런데 예.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은 거리를 둘 수밖에 없고 예.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은 자연인이에요. 더군다나 이제 교수직도 파면당했고 예. 이분도 뭔가를 하면서 일상을 살아야 되는데 지식인이고 예. 과거에도 활발한 저술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에서 책을 내고 또 그 책과 관련된 뭐 북토크도 하고 저런 방송 출연해가지고 예. 얘기도 하는 건데 그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조국 당신은 일종의 이제 금치산자로 살아라라는 식의 그 말하자면 조국 전 장관을 예. 향한 시선이나 요구는 저는 그건 정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것도 너무 좀 잔혹한 거 아니야? 이 말씀으로 들리네요. 죄를 졌으면 그에 대해서 죄값은 뭐 재판을 받고 예. 또 벌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. 그러나 그런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라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거죠. 예. 더군다나 이제 강력한 지지자들이 있고 그 지지자들이 조국 전 장관을 소환하는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거기서 마치 무슨 뭐 산속으로 도피한 사람처럼 세상과 연을 끊고 예. 반성만 하면서 살아라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예. 누구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. 심지어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도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. 예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조국 전 장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서 예. 뭔가 어떤 정치적 목표를 가지고 그걸 향한 활동을 하거나 그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. 현실적으로 그걸 받아줄 수 있는 정치 세력도 없어요. 예.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그런 관측이 있지만 민주당이 거기에 묶일 수는 없다고 보고 조국 전 장관이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. 그건 좀 부당한 요구죠. 조국 분열 뭐 이렇게 표현도 됩니다. 그런데 정치는 아닌데 정치권에서 바라보는 시각 참 극명하게 많이 갈리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또 갈라지는 상도 오고 뭐 그러합니다.